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승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일단 시황을 좀 보면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조정을 받는 횟수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장 초반에 좀 흐름이 괜찮다가 조정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과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지수 부분은 이제 과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현금을 다시 27%까지 만들었다가 25%까지 줄였다가 다시 27%까지 이제 현금 우리는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 현금 만들어 놓은 부분은 이제 만약 코스피 기준에서 2200포인트 아래로 내려오는 구간이 온다 그러면 현금을 15%까지 줄일 거예요. 자, 여기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고 지금 구간에서 이제 등락을 반복하면서 이제 뭐 횡보 조정으로 마무리되고 상방으로 튄다 그러면 이제 현금을 이제 더 늘려가는 그런 포지션들 대응을 이제 할 거고요. 2200포인트에서 만약에 신용이 좀 터지고 뭐 반대 매매가 나온다라든가 그런 구간이 나오면서 만약에 지수가 2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 준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현금을 5%까지 이제 줄여서 이제 대응을 해보는 그런 포지션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말까지는, 올해 연말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이제 뭐 대선 이슈가 있고요. 미 대선 이슈가 있고 반복적으로 뭐 계속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이제 한국 양도세 이슈가 있고요. 일단 이 양도세 부분이 뭐 연기가 된다라든가 무슨 뭐 조정이 돼가지고 뭔가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발표가 안 되고 이제 이 세금을 기존에 이제 10억을 대주주 과세해서 이제 이게 3억으로 조정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매물이 나올지는 이게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종목당 이제 3억 이상을 비중을 갖고 있는 자금이 얼마냐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쏟아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저는 이제 버블이 한 17% 정도 껴있다. 17%에서 22% 정도 껴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12월 달에 그 이슈 때문에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한 5% 정도, 5%에서 한 10% 정도 현금 대응을 더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들어와 준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섹터 비중을 리밸런스 포인트, 이제 현금을 채워가면서 리밸런스 포지션을 볼 텐데, 이제 없는 섹터 위주로 채워가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에너지 섹터를 탑픽으로 보고 이제 가장 먼저 좀 채워가고 뭐 수소, 풍력, 뭐 태양광 되겠죠. 자, 이 신에너지 섹터를 이제 좀 위주로 만약에 조정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먼저 이제 채워가고, 그 다음에 기존 주대 섹터였던 이제 IT 섹터 중에서 5G, 2차 전지 정도 보고 있고요. 가치주 섹터에서는 여전히 건설 섹터, 금융 sek터를 이제 위주로 리밸런스 포지션을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2020년 9월 16일 이제 수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미래차 테마가 슬슬 움직이려나 이런 흐름들이 지금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NCN 100%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자율주행 테마가 이제 슬슬 움직이는 포지션들이 보여지려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2015년도에 아무도 관심 없던 2차 전지가 바닥에서 돌아 나와서 2017년도까지 이제 추세 흐름을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이제 반도체 흐름이 2017년도까지 이제 진행이 됐고요. 2017년도부터는 이제 5G가 강한 흐름을 만들어 줬고요. 이 흐름이 지금까지 유지돼서 이제 순환매 흐름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2020년도부터는 이제 뭐 에너지 섹터가 풍력, 수소 요쪽에서 이제 1차 파동이 지금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요쪽 섹터는 이제 2차 파동을 준비하는 포지션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5G고 전기차고 뭐 반도체고 뭐 등등등, 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서 준비될 게 결국은 자율주행이에요. 자, 자율주행의 이제 카테고리를 보면 일단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이 있고요. 뭐 자동차 부품 등등 있겠지만 자동차 부품은 가장 마지막에 이제 봐야 될 카테고리라고 보면 되고, 반도체하고 OLED 같은 경우도 있겠죠. 자, 요런 부분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 반도체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이제 카테고리가 나눠지고, 자, 설계 업체들이 요 부분에서 매출이 폭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이제 설계 업체들을 슬슬 볼 때가 됐고요. 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자, ADAS, ADAS라고 해가지고 요 부분에 대한 뭐 쉽게 말하면 빅데이터 관련된 그런 부분의 카테고리가 이제 슬슬 움직이려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아직은 숫자가 보여지지 않아요. 산업의 초기에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할 때는 숫자보다는 테마성 움직임이 강합니다. 그래서 테마성 움직임으로 움직였다가 이제 조정이 크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조정이 크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숫자가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숫자로 이제 적정 가치 산출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치에 맞춰서 이제 주가가 맞춰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 게 이제 2차 파동부터예요. 숫자가 확인이 되면서 움직이는 게 2차 파동부터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1차 파동이에요. 지금 풍력 섹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정책이 이렇게 되고 앞으로 미래에 성장을 요만큼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업사이드가 얼마나 나올 거고, 이 산업은 무궁무진할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테마 흐름을 보고 이제 들러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 깡통을 한번 주고요. 진짜 투자자들이 끌어올리고 장기 추세가 시작되는 파동들은 2차 파동부터예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는 이유들은 이제 산업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런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진짜 그 산업이 성장을 하겠다 라는 흐름들이 보이면 기업들이 투자를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크게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이익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포지션들이 잡히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성장폭이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이제 성장폭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산업이 얼마나 크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성장폭은 굉장히 달라지겠죠. 근데 결국은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준비가 되고 뭐하고 하면 또 연결이 돼서 계속 어떻게 될까요? 유통구조가 다 바뀌겠죠. 기존에는 이제 운송이라든가 뭐 등등등 해서 다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차가 스스로 가니까,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가면 그냥 버튼 리모컨 하나만 딱 눌러놓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도착해서 이제 짐을 내리고 뭐하고 하는 것들을 뭐 이제 사람이 하고 물류 운송 같은 부분들은 전부 다 혁신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하던 그 노동력들도 결국은 자율주행에 다 준비가 된 다음부터는 로봇으로 다 대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하나씩 갖춰지면서 점점 노동시장은 이제 기계로 대체가 되는 그런 산업이 이제 4차 산업이라고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산업의 순환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율주행 시대가 시작이 되려고 그러면 인프라가 먼저 깔려야 되는데 그 인프라가 5G가 되는 거고요. 자, 5G가 깔리게 되면 자율주행에 관련된 여러가지 서비스 업체들이 부각을 받고 돈을 벌고 뭐하고 하면서 소프트웨어가 성장을 하고요. 자율주행차가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거기 관련된 서비스 산업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그려놓고 투자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맞춰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산업의 시작이 어디고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고 산업의 성장기가 지나가고 쇠퇴기까지 그 흐름들을 생각을 해가면서 이제 투자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크게 먹을 구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라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좀 중점적으로 이제 테마 흐름을 보고 있고요. 몇 개 종목을 이제 담아놨습니다. 회원분들이랑 함께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을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알찬나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NCN 100% 수익 절반 매도 해가지고 올려주셨어요. 매입단가 보니까 2,000원, 자 4,000원 구간대 분할 매도 보셨고요. 100% 되자마자 절반 매도하고 절반은 복리계좌로 이동하였습니다. 라고 알찬나님이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자, NCN이라는 기업을 보면 이게 삼성이랑도 관련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은 이제 기술에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기업 내용을 보면 이제 적자가 계속 찍히고 있죠. 이런 적자들이 계속 찍히고 있는데 이 적자 부분이 뭐냐를 보면 자, 투자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자, 계획된 적자를 이해하자. 자, 이 계획된 적자로 글로벌 그래서 가장 큰 그룹이 된 데가 있죠. 아마존. 아마존이 성장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진짜 돈을 벌어들이기 전에 엄청난 적자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파이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파이가 어느 정도 큰 다음부터 이제 이익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수순을 밟았는데 보통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은 이런 포지션들이 거의 비슷하게 반복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아마존 같은 이제 대표 기업을 보면 이제 쿠팡이라는 기업이 있죠. 쿠팡이라는 기업이 이제 미국에 상장을 준비 중이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적자를 내고 있지만 자, 유통 부분에서 이제 혁신을 좀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로켓 배송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다 그래요. 쿠팡의 이런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오늘 밤 12시까지 주문을 하면 내일 배송이 와요. 이제 한국이라는 이제 좀 인구가 이제 밀집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더 활발해질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결국은 커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드론이나 로봇이나 이런 걸로까지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로 굉장히 거대한 그룹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들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아니면 쿠팡은 망하더라도 이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또 다른 혁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그룹들도 이제 결국은 다 벤치마킹을 하겠지만 쿠팡의 전략이라는 거는 이제 시장을 이제 독점을 한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이제 다 나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제품 단가를 인상을 한다든가 택배비를 인상을 한다든가 해서 이제 이익을 만들어가는 구조로 가겠죠. 경쟁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쿠팡처럼 이제 뭐 1년에 1조, 2조씩 적자를 볼 게 아니면 다른 그룹들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쿠팡만큼 캐파를 키우기가 힘든 거죠. 그런 적자를 감수하면서 캐파를 키운다라는 거는 특히 대기업들은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쿠팡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망할지 이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쿠팡이 결국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장은 결국은 또 누군가 해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들은 앞으로 계속 열릴 건데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혁신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는 이제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자동차만 찍어서 자동차가 자동으로 달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경제 전반에서 모든 부분들을 많이 바꿀 거라는 거예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면.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앞으로 5년에서 10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투자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는 포지션들을 슬슬 취해가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투자가 적자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계획된 적자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매출이라는 게 이제 2018년도, 15년도부터 2016, 17, 18년도까지는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포지션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확장이 되다가 이익이 찍히는 구간이 오게 되면 이제 주가는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일 수가 있어요. 다만 이렇게 적자를 찍고 있기 때문에 이제 회계 이슈라든가 뭔가 뭐 CEO의 배임 횡령이라든가 뭐 등등 유상증자라든가 그런 이제 리스크 요인은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은 항상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큰 리턴을 보고 우리는 약간 투기성의 비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테마 비중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종목은 추천 자리가 2,500원 구간대에서 2,800원 근방에 이제 추천을 거의 드렸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한 4,000원대 구간에서는 회원분들 보면 수익률이 한 40%에서 70% 정도 찍혀 있을 거예요. 자, 100% 이상 수익 구간이 온다 그러면 절반 정도 더 넣어놓고 그리고 보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계속 추적을 해나가면서 이쪽에서 이제 순환매 포지션을 자, 일부 비중을 갖고 돌려먹는 그런 포지션들을 이제 리딩에 입혀 드릴 거예요.
자, 빅데이터 순환매가 이제 자율주행으로 돌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빅데이터 쪽의 순환매가 처음에 돌았던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야,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먼저 돌았어요. 이제 진단기기라든가 이런 게 다 결국은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만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빅데이터 관련된 카테고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이제 플랫폼 관련된, 또 이제 암 관련, 이제 뭐 기술 수출, 헬스케어 쪽에서 기술 수출, 알테오젠 같은 경우 보면 결국은 다 플랫폼이죠. 신테카바이오 뭐 등등 보면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우리가 언택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뭐 원격 지원부터 해서 뭐 여러가지 뭐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업들도 결국은 다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동차 쪽에서의 빅데이터는 뭐예요? 아다스. 자, 아다스라는 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쳐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카테고리가 이제 반도체 쪽하고 자율주행 쪽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저는 이제 전기차만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지금 다 탑재를 해서 이제 자동차를 내고 있는데, 기존에 전기차를 팔고 있는 다른 기업들은 그런 소프트웨어 탑재가 안 돼 있습니다. 자동차에.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다 이제 자동차에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플랫폼이 가동만 되게 되면 기존 테슬라의 전기차는 전부 다 자율주행차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굉장히 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게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반도체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 이제 유니퀘스트가 있을 것이고요. 반도체 쪽에서 먼저 움직임이 이제 나왔고, 그리고 관련된 설계업체들도 지금 꿈틀꿈틀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도라는 기업을 보면 자율주행 테마 어떻게 보면 좀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소프트웨어 쪽에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쪽 사업부를 끌고 있는 거는 이제 만도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이제 거의 뭐 주도주 흐름을 양봉이 뭐 큰 거 하나가 이렇게 뻗어준다. 그러면, 자, 이 주도주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임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포지션이 이제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NCN이라는 종목이 보면 이쪽 소프트웨어 쪽에서 지금 1차 파동에 거의 한 대장 흐름이 진행이 되는 흐름들이 보이고요. NCN이랑 모트렉스랑,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요 종목들이 먼저 좀 튀어오르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기업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내 포트에 좀 섞어가는 포지션들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포지션일 것 같아요. 이제 움직이는 초입이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이 크게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도 이쪽 비중을, 이쪽 테마 비중을 조금 늘려보는 포지션들을 볼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그냥 지금 뻗어서 이제 이쪽 테마 흐름이 크게 좀 상승폭을 크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수익을 좀 챙겨놓고 조정을 기다리는 그런 포지션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 테마가 슬슬 움직이려는 흐름들이 보이는데, 제가 요 흐름은 2015년도에 2차전지, 2017년도에 5G랑 비슷한 거의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카테고리가 굉장히 이제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2017년도에 5G 막 이제 언급을 하면서 5G에 대한 이야기들만 했던 것처럼 지금부터는 이제 이쪽에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많이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과 신에너지 쪽.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충분히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이제 탑픽으로 보고 있는 쪽은 그쪽입니다. 이제 주도 섹터가 잡히면 4차 산업 관련된 성장 섹터 중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카테고리하고 그 풍력, 태양광 등의 신에너지 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력 쪽에 2차 파동이 진행이 되게 되면 지금 이제 1차 파동에서는 유니슨, 삼강 M&T, 뭐 CS 베어링 뭐 등등 그런 기업들이 1차 파동의 이제 대장이었다고 보면요. 유니슨, 그리고 삼강 M&T, 그리고 무슨 그 뭐야, CS 베어링, 이 종목들이 상승 파동을 가장 크게 만들어줬다라고 보면, 풍력 쪽에서 2차 파동이 진행이 되게 되면 저는 이제 건설 섹터에서 대장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좀 찾아보시면 이제 밸류도 체크를 해보고 하시면 정말 많이 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좀 잘 챙겨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풍력이라는 카테고리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뭐 바람갭이 그것만 이제 풍력 타워를 만드는 데만 이제 산업이 엮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풍력 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 데는, 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건설기업들이 무조건 참여를 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좀 범위를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쪽 관련된 기업들을 하나씩 추려나가면서 밸류 체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밸류가 가장 매력적인 부분들이 건설 섹터란 말이에요. 거기다 여기서 이제 SOC까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SOC로 본격적으로 이제 자금 집행이 들어가고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당연히 SOC 투자를 크게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모멘텀이 크게 잡힐 수가 있어요. 정책 테마로 엮여서 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보면 조정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뭐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빠지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항상 조정이라는 건 오면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럼 조정이 쉽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자,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 수익을 챙겨가면서 시장의 버블 정도와 괴리율 정도를 이제 체크를 해서 현금을 일부분 가져가는 포지션들을 취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 현금을 가져가는 이유는 조정이 진행이 되고 언젠가 오게 될 텐데, 그 조정이라는 게 진행이 되고 할 때 더 좋은 포지션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차라리 현금 비중을 내가 시장 가치, 이제 시장 밸류를 체크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현금 비중을 얼마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100% 그냥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현금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건 오히려 리스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은, 우리는 이제 주식을 100% 다 갖고 코로나를 두들겨 맞았잖아요. 코로나도 두들겨 맞고 미중 무역 분쟁도 두들겨 맞고 폭락을 다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일본 수출 규제니 해갖고 이것도 두들겨 맞고, 19년 8월달에 두들겨 맞고, 18년 10월달에 두들겨 맞고, 코로나는 20년 3월달에 두들겨 맞았죠. 이거 다 두들겨 맞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문제가 생긴 부분들이 없잖아요. 주식 100% 갖고 있었다 그래도. 물론 이때 조금 더 사줬으면 당연히 수익률은 더 좋았겠지만 그건 이제 결과론적인 부분들이고, 주식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변동성이 하방으로 크게 열린다 그래서 그게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방으로 크게 조정이 들어올 때는 빠졌다가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해를 하고 우리가 조정이라는 걸 너무 공포스럽게 바라보면 안 되고요. 또 싫어하면 안 돼요. 조정이라는 게 없으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포지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래차 테마가 슬슬 움직이려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이제 일부 조정을 해보시면 좀 좋은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수소라든가 요 자율주행 쪽,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회원분들 포트에 리딩 계좌에는 포트에 보니까 3%에서 5% 정도 담겨 있더라고요. 자,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직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는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진짜 숫자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자, 비중을 조금 늘려보는 포지션들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숫자가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막 적자 찍고 있고 막 요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움직이더라도 결국은 되돌림 하락이 다 나올 거라는 거예요. 주가가 여기서 300% 500% 간다 그래도 결국은 뭐 70% 90%씩 빠질 거라는 거죠. 이런 숫자들이 받쳐주기 전까지는 항상 그런 파동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테마 쪽에는 너무 비중을 많이 실는 거는 굉장히 피곤하고 불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